혹시 어느 날 갑자기 내 배우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처럼 막막한 상황에서 이혼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어떤 법의 원칙이 숨어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판례를 바탕으로 한 두 남자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정말 상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해지는 상황이죠? 결혼 생활을 하다가 배우자가 아무 말 없이 사라져버리고 연락마저 완전히 끊긴다면 남겨진 사람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여기 비슷한 시기에 아내와 이혼하기를 간절히 바랐던 두 남자가 있습니다. 한 명은 아내에게 배신당한 억울한 남편 A씨,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자신이 바람을 피우고 아내를 내쫓아버린 남편 B씨. 똑같은 문제 앞에서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우선 이 두 남자가 각자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그들의 속사정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A씨의 사연은 참 안타까워요. 아내가 돈을 벌겠다면서 미국으로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락이 뚝 끊겨버린 겁니다. 여기저기 수소문해 보니 들려오는 소식은 아내가 현재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였죠. 배신감에 이혼을 결심했지만 아내가 어디 사는지 주소를 전혀 알 수가 없으니 소송을 시작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반면에 B씨의 경우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결혼 생활을 망가뜨린 건 B씨, 바로 자기 자신이었거든요. 다른 여자와 살고 싶어서 아내를 집에서 내쫓았어요. 아내가 친정집에 머물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법원에는 아내가 집을 나가서 행방을 알 수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할 아주 못된 계획을 세우죠. 배우자의 주소를 모르는 A씨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려는 B씨. 이 두 사람의 눈에 공통적으로 들어온 법적인 제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공시송달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랄까, 마치 법의 비밀 통로 같은 그런 제도거든요. 과연 이게 뭘까요? 공시송달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공개적으로 게시해서 전달했다는 뜻이에요. 소송 서류를 보내야 하는데 상대방 주소를 도저히 알 수가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에다 아무개 씨 소송 들어왔으니까 서류 찾아가세요 하고 공고를 하는 거죠. 이렇게 게시만 해놓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법적으로는 서류가 전달된 걸로 그냥 간주해버리는 겁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쓰도록 만든 최후의 수단인 셈이죠. 자,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일단 소송을 걸고 배우자가 행방불명이라는 걸 여러 자료로 증명해요. 그럼 법원이 공고를 띄우는데 딱 2주가 지나면 상대방이 서류를 받은 걸로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법정에 나타날 리가 없으니까 재판은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결국 소송을 건 사람의 주장이 거의 100% 받아들여지는 거죠. A씨와 B씨가 바로 이 점을 노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한 A씨와 B씨, 과연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갈렸을까요? 이제 그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억울했던 A씨. A씨는 출입국 기록이나 주변 사람들 진술 같은 객관적인 증거들을 모아서 아내가 정말 연락 두절 상태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법원도 이걸 받아들여서 공시송달을 허가해줬고 A씨는 마침내 자신을 배신한 아내와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뭐 정당한 절차를 통한 당연한 결과였죠. 그럼 B씨는 어땠을까요? B씨도 일단은 성공합니다. 법원에 거짓말을 해서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냈거든요. 아내는 친정에서 남편이 소송을 건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서류상 이혼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B씨는 판결도 다 확정됐으니 이제 끝났다 라면서 혼자 쾌재를 불렀습니다. B씨의 꼼수가 아주 완벽하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법이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갈까요? 그의 은밀한 이혼이 정말로 이걸로 끝난 일이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법원이 B씨의 얄팍한 속임수를 어떻게 심판했는지, 그 배경에 있는 아주 중요한 법의 원칙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뒤늦게 이혼당한 사실을 알게 된 B씨 아내가 쓸 수 있었던 첫 번째 카드, 바로 추한 항소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보통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2주 안에 항소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B씨 아내처럼 소송이 걸린 줄도 몰랐던,
즉,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안에 이 재판 무효해요. 다시 해주세요. 하고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일종의 패자부활전 기회를 주는 거죠. 절차적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 씨의 운명을 결정지은 더 강력한 원칙이 바로 이 유책주의입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고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결혼 생활을 망친 주범은 이혼하자고 말할 자격이 없다. 바로 이겁니다. 자기가 바람 피우고 아내를 내쫓아 놓고는 우리 관계가 깨졌으니 이혼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문구가 모든 걸 설명해 주죠. B 씨처럼 자기 잘못으로 부부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는 건 정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법원은 단순히 절차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과연 정의로운지까지 따지는 거죠. 결국 법원의 판단은 아주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A씨의 경우는 배우자가 실자로 가정을 버리고 떠난 누가 봐도 정당한 이혼 사유였어요. 하지만 B씨의 경우는 명백한 사기 행위였던 거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법을 이용해서 이득을 보려는 시도를 법원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 B씨의 이혼 판결은 취소되었고 두 사람은 다시 법적인 부부관계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 두 남자의 엇갈린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이 복잡한 법률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용적인 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A씨처럼 정말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이 슬라이드의 체크리스트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냥 법원에 가서 연락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찰서에 가출 신고를 해서 접수증을 받고 출입국 기록을 떼서 해외에 나간 사실을 증명하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초본이 말소된 걸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가족들한테 우리도 연락이 안 된다는 확인서를 받는 등 내가 이만큼 상대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걸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법원이 공시송달을 허가해 줍니다. 그리고 이건 혹시라도 B씨처럼 꼼수를 부릴까 생각하는 분들을 위한 경고입니다. 그렇게 속여서 얻어낸 판결은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과 같아요. 이혼이 무효가 되는 건 물론이고 심하면 소송사기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B씨의 아내와 같은 입장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혼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일 텐데요. 이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2주입니다.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골든타임이에요.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2주 안에 법원에 추한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단 하루라도 늦으면 억울함을 풀 기회가 영원히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이 숫자 2, 정말 중요하니까 꼭 머릿속에 새겨두세요.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완벽하게 요약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기 권리가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 사람은 법이 도와주지 않아요. 하지만 B씨 아내처럼 속임수에 넘어가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기회조차 뺏긴 사람의 권리는 법이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지켜준다는 뜻이죠. B씨는 꼼수를 써서 가장 빠른 길로 가려고 했지만 결국 다시 원점으로 어쩌면 더 나쁜 상황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반면에 A씨는 조금 더디더라도 정직한 절차를 밟아서 결국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죠.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이 과연 항상 가장 올바른 길인지 말입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